여러분, 빚 때문에 가족의 운명이 팔려나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바로 우리 옆 동네 옥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으면서 그 집의 40대 여자가 무려 70대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빚을 대신해 인생을 팔아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여인의 고통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런 기막힌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 집안은 한때 평범했습니다. 밭농사로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며 어렵지만 웃음은 있었던 그런 집이었죠.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병든 가장이 쓰러지고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빚은 큰 빚으로, 그리고 결국은 갚을 길 없는 사채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루하루 빚 독촉에 시달리며 문 밖을 나서기도 두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가족 모두의 한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돈은 없고 길은 막혔고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옥천에서 돈 많기로 소문난, 그러나 기묘한 습관과 성격으로 유명한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이었던 겁니다. 빚에 눌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던 집안, 결국 가족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40대 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뗐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결정은 너무도 차갑고 잔인하게 내려졌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이 무너진다. 가족들의 말은 설득이 아니라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딸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래도 선택권도 없는 혼인, 그저 빚을 갚기 위한 거래였던 겁니다. 한쪽에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다른 쪽에선 권력을 가진 노인의 만족스러운 거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 집의 대문 앞에는 혼인을 축복하는 노랫소리가 아닌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자리는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에는 어색한 미소 대신 씁쓸한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집 딸이 빚 대신 시집 가는 거라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속삭이는 목소리들은 신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신부는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지만 그 얼굴에는 설레임이 아닌 굳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랑인 70대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거래가 성사된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을 외치며 순간을 남기려 했지만 그날 찍힌 사진에는 기쁨 대신 침묵과 체념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이라기보다 한 여자의 인생이 거래로 넘겨지는 장면 같았습니다. 결혼식의 소란이 끝나자 방 안은 숨막히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얀 이불은 차갑게 깔려 있었고 작은 전등 불빛마저 서늘히 떨며 여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두 손은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손끝은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돌을 두드리듯 요동쳤고 목구멍은 마른 듯 바싹 타올라 침조차 삼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건 혼인이 아니라 팔려온 거잖아. 수없이 교차하는 생각 속에서도 떠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웅크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 술에 젖은 눈빛이 여자를 빤히 훑쳤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방 안 공기는 눌려 내려앉았고 그녀의 숨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말만 들으면 돼. 낮지만 단호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삶의 모든 굴레를 예고하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그 시선이 몸을 덮칠 때마다 여자의 등줄기를 따라 오싹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뺨은 화끈 달아올랐고 귀끝은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는 설렘이 아니라 모멸의 불길이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거친 호흡이 얼굴에 닿자 온몸의 감각이 한꺼번에 깨어났습니다. 어깨는 뻣뻣하게 굳었고 가슴은 돌처럼 조여왔습니다. 피부 위에는 잔잔한 닭살이 돋았고 혈관마다 뜨거운 피가 요란히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손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허벅지와 골반이 저절로 경직되었고 발끝까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살갗은 차가운 바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떨려왔습니다. 그 떨림은 더 큰 수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울면 더 비참해질 뿐이야. 눈물은 눈가에 고였지만 감히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매미가 요란히 울어댔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서는 그 소리마저 멎은 듯 긴장과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찢듯이 두근거렸고 온몸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빚 때문에 팔려온 몸, 존엄이 사라지고 거래의 굴레만이 씌워진 살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수치와 모멸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밤은 앞으로 이어질 삶이 얼마나 잔혹할지를 알려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여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요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앉아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넌 속옷을 입을 수 없어. 특히 팬티는 절대 안 돼. 그 순간 여자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크게 떴지만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집에서 내 여자는 숨길 게 없어야 돼. 내 몸은 이미 내 거니까.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자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여자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뿐만 아니라 존엄과 자유까지 빼앗겠다는 선언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끈적했습니다. 불빛은 낮게 깔렸고 창문 너머로는 여름밤의 습한 바람이 살결을 간지렸습니다. 여자는 무릎 위에 놓은 손을 꼭 움켜쥐며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거부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지? 그날 밤부터 여자는 늘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걷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바람이 스칠 때마다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시선 같은 감각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곧 현실이 되어버리는 느낌. 할아버지는 종종 이유 없는 확인을 하듯 눈길을 내리깔며 여자를 훑쳤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여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와 모멸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감정을 감히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생생하게 상상이 밀려들어 여자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칙은 단순한 이상한 취향이 아니라 여자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사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누군가 알게 되면 어쩌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다가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더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만 아는 비밀, 그러나 결코 숨길 수 없는 굴욕. 밤이 깊어질수록 여자는 이 기묘한 규칙 속에서 점점 더 야릇한 긴장과 모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애정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을 소유물로 만들어버린 집착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자는 매일 스스로와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야리꾸리한 규칙은 그녀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규칙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여자를 더 올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춰야 할 수치, 그러나 늘 드러날까 두려운 비밀. 그 긴장감은 여자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더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걸 눈치채는 건 아닐까?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걷는 순간마다 바람이 스치면 더 깊은 모멸감이 여자의 피부에 파고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이유도 없이 여자의 옆을 지나치며 눈길을 아래로 흘리곤 했습니다. 그 짧은 시선만으로도 여자는 온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강제로 느끼게 된 수치의 열기였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덮고 누워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사람인가? 아니면 물건인가? 자신의 호흡조차 들킬까 두려워 얕은 숨만 내쉬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낮에 느낀 그 모멸감이 더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하고 어딘가 더럽혀진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닌 듯 빼앗겨버린 듯한 감각.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상한 규칙 하나가 여자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수치와 모멸, 그리고 야릇한 긴장감이 매일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야. 나는 지금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빚 때문에 묶여있는 포로일 뿐이야. 그 순간마다 여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라져버린 듯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그 감각. 그것이야말로 진짜 모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치가 빠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남들과 다른 기묘한 기운은 금세 퍼져나갑니다. 여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 사이에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됐습니다. 저 집 딸이 빚 때문에 들어갔다며? 근데 말이야, 그 집에 들어가더니 얼굴이 달라졌어. 늘 뭔가 숨기는 듯 불안해 보여. 시장에서 장을 보던 날 여자는 알았습니다.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대놓고 말을 걸지는 않지만 수군거림은 바람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옷깃을 여며도
바람이 스치면 괜히 더 민망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비밀이 드러난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은 화끈 달아오르고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장난처럼 던진 말도 여자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왜 늘 빨리 가요? 그저 웃으며 지나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은 마치 너의 사정을 다 안다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여자를 거느리듯 대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치르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 여자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 말은 자랑처럼 들렸지만 듣는 이들에겐 더 수상쩍고 기묘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이미 다른 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더 큰 수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게 아닐까 내게 내려진 그 이상한 규칙까지.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밤마다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자는 이불을 덮고 두 손으로 몸을 감싸며 떨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온 세상에 퍼져버린 듯한 공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고립감. 결국 그녀의 삶은 단순히 집안의 규칙에 묶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의 시선과 소문에 갇히는 또 다른 감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치와 모멸, 그리고 이상한 긴장감은 이제 그녀의 일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갈수록 여자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욱 기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치 사람들의 시선이 즐겁다는 듯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굳이 사람들 앞에서 여자의 어깨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거야. 이젠 누구도 손 못 대. 그 말투엔 애정이 아니라 과시와 소유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은 눈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그 순간마다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와 모멸이 뒤섞인 붉은 기운이 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안에서는 상황이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이유 없이 여자를 불러 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끌듯 눈길을 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짧은 시선만으로도 여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의 아내인가 아니면 그냥 전리품 같은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찾아온 자리에서조차 할아버지는 여자를 곁에 앉히고는 대놓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여자는 내가 만든 규칙대로 살아. 그 말 한마디에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방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님들은 애써 웃어넘겼지만 그 속내는 이미 불편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자는 점점 더 심리적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디에서도 자유를 찾을 수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더 깊은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집착이 단순히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들의 시선 앞에서까지 펼쳐진다는 사실이 여자를 더 옥죄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도, 내 존엄도, 매일 밤 내 몸을 타넘는 욕구도 이미 저 사람의 집착 속에 갇혀버렸구나. 그 깨달음은 차라리 몸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을 삼켜버리는 이상한 족쇄가 되어 여자의 심장을 죄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여자의 가슴은 더 조여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멸, 그리고 집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집착. 그 모든 것이 여자의 마음속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흐려졌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낯설고도 불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나, 나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지.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고 밤에는 집안의 침묵이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곧 수치와 모멸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그 감각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온몸이 떨릴 만큼 두렵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 모멸조차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무뎌진 걸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린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 내가 버티면 다 산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이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감옥이야.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나는 끝나. 그 갈등은 그녀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그 목소리는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도망치라는 목소리, 견디라는 목소리. 그 사이에서 그녀의 가슴은 매일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선택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 사실이 여자를 더욱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대는 친정이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친정집 문 앞에 섰습니다. 어릴 적 힘들 때마다 품어주던 그 집. 아직도 자신을 안아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피곤했고 형제들의 얼굴엔 이미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환영은커녕 무겁게 내려앉은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제발 나 좀 꺼내줘. 하지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은 다 굶는다. 내가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자는 절망의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조차 피하듯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형제들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집안 공기엔 차갑고 무정한 벽이 쌓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딸도 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을 막기 위해 내던져진 희생양, 가족조차 모른 척하는 불편한 짐일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길가에서 마주칠 이웃들의 눈이 두려워 손등으로 몰래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 바람마저도 그녀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슴은 쪼개질 듯 아팠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빚을 대신 갚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를 지켜줄 가족마저 잃었구나. 그 깨달음은 모멸이자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공허함. 그 고립이야말로 어떤 형벌보다도 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친정마저 등을 돌린 뒤 여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집안뿐 아니라 세상 전체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평범한 인사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건네는 말 한마디, 아이고, 요즘 잘 지내요? 그 평범한 인사조차 여자의 귀에는
너 다 알고 있어라는 비아냥처럼 들렸습니다. 뒷골목을 지나칠 때면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저 여자가 그 집 딸이라지? 이상한 소문도 있던데 진짠가? 숨죽인 목소리였지만 여자의 가슴에는 큰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땀이 맺히고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말도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왜 얼굴이 빨개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여자의 귀에는 마치 가려운 비밀을 들춰내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이웃 남자들의 시선은 더 불편했습니다. 말은 걸지 않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담긴 눈길이 여자를 훑을 때면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옷깃을 여며도 손으로 가려도 마치 다 들여다보는 듯한 야리꾸리한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시선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고 여자의 수치심은 그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낯선이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구먼. 그 짧은 말에 여자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여자는 이미 사회적 낙인 속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소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굳어진 낙인이 되어 그녀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창백하게 마른 얼굴, 점점 더 흐려지는 눈빛.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지도 모두 저 시선들이 정해버린 거구나. 외부 사람들의 시선은 말보다 무겁고 침묵보다 더 날카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여자는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엄은 사라지고 삶은 나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뜻밖의 순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은 마을 구석구석을 훑으며 스산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입김이 얼어붙을 듯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던 겨울밤, 할아버지는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거듭 오르내릴수록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고 발걸음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으로 저 여자를 살렸어. 내 말 없인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못해. 술집에 앉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혀를 찼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혹한 멍해라는 것을. 밤이 깊자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성기게 흩날리고 시골길을 따라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은 이미 얼음이 덮인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기운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윽! 순간 몸이 기울며 작은 시냇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물은 술에 절은 몸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이미 술기운이 뇌와 팔다리를 굳게 잡아버렸습니다. 얼어붙는 겨울밤의 물살은 작은 시냇물이라 해도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기묘하게도 당연한 듯 생의 끝이 닿아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어젯밤 그 할아버지가 시냇물에서 그래 술에 취해 미끄러져 그냥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속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을 움켜쥐던 그 돈과 권력의 그림자가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었으니까요. 여자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몸은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두려움의 그림자로 군림했던 존재가 단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묘한 안도감이 가슴을 채워왔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듯 오랜 족쇄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장례는 단출하게 치러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족들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온 그에게 남은 혈육이라고는 이제 이 여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집과 땅, 은행에 남긴 돈, 금고 속 재산까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여자의 손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집 주인은 저 여자야. 세상 일이란 참 알 수가 없구먼. 그렇게 괴롭더니 결국 저 여자가 다 가지네. 수군거림 속에는 질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통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동정심이 이제는 해방된 웃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며칠 뒤 여자는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늘 빚 때문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부모와 형제들 앞에 선 그녀는 차갑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빚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담보가 아닙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죄인처럼 들어섰던 그 집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과거의 서름과 수치를 끊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어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빚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왔어. 그 말에 친정 식구들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피하던 눈빛, 불쌍하다는 듯 바라보던 표정들이 순식간에 놀람과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기운은 그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통쾌함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여전히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대.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지. 그 말 속에는 멸시가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과 존중, 그리고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을 이루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녀의 이불 속은 따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만큼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설렘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내 굴레가 끝났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돈이 무거운 족쇄이자 잔혹한 무기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자신을 괴롭히던 그 권력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되어버렸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마침내 당당해졌습니다.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했던 길을 이제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모멸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더는 초라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시냇물은 한 사람의 생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잔혹했던 운명의 굴레가 그렇게 끝을 맺고 여자에게는 새로운 반전의 세상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시냇물은 한 남자의 생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여인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돈과 권력 아래 수치와 모멸로 짓눌려 살아왔던 그녀는
마침내 굴레에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빚을 갚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존엄과 상처받은 마음은 그 어떤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보여준 건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누구나 자신을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